엄마, 이탈리아 나폴리의 늦은 밤 식당 청소를 마무리하던 제 귀에 들려온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네모난 화면 속에는 거의 연락이 끊긴 지 10년 만에 영상통화로 만난 딸 알레산드라의 얼굴이 있었어요. 한마디 뒤에 이어진 긴 침묵. 딸은 말을 잇지 못했고 저는 그 순간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무언가 중요한 일이 있다는 것을. 저는 프란체스카 로마노입니다. 나폴리의 작은 가족 식당에서 30년째 일해온 평범한 이탈리아 여성이죠. 창밖으로는 지중해에 짙은 밤 공기가 항구에서 불어왔고 식당 안에는 커피 향과 파스타 소스의 향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 평범한 밤에 예고 없이 찾아온 전화 한 통. 손에 쥐고 있던 걸레를 떨어뜨렸어요. 10년 전 딸이 한국으로 유학을 떠난 후 우리 사이는 완전히 틀어져 버렸거든요. 처음 2년간은 가끔 문자나 이메일이 오기도 했지만 점점 뜸해졌고 마지막 5년간은 생일과 크리스마스의 형식적인 메시지만 주고받는 정도였습니다. 알레산드라가 한국에서 결혼했다는 소식도 옛 이웃을 통해 우연히 들었을 뿐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늦은 시간에 갑자기 전화라니. 오랜 서운함과 거리감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화면 속 알레산드라의 창백한 얼굴과 흔들리는 눈동자가 보였어요. 무슨 일이야? 괜찮은 거니? 목소리에 담긴 걱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직감이었을까요? 알레산드라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보였습니다. 잠시 후 그녀가 카메라 각도를 조금 내렸고 품에 안겨 있는 작은 아기를 화면에 비추었어요. 엄마, 나 아기 낳았어.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화면 속 작은 얼굴, 알레산드라를 처음 안았을 때와 같은 느낌이 밀려왔어요. 할머니가 되었다는 현실만이 가슴에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하늘이라고 이름 지었어. 넓은 하늘처럼 자유롭게 살아가길 바라는 마음을 담았어. 딸의 목소리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지만 그 안에 담긴 행복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병실로 보이는 하얀 배경, 알레산드라의 품에 안겨 있는 작은 생명체. 이혼 후 홀로 키웠던 딸이 이제는 한 아이의 엄마가 되어 있었습니다. 예쁘네. 축하해. 짧게 대답했지만 가슴속에서는 무언가가 요동쳤어요. 겉으로는 표현하지 않았지만 저는 항상 알레산드라를 그리워했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딸의 옛 사진을 보며 눈물 지었던 밤들. 자존심 때문에 또 딸이 자신의 인생을 살도록 내버려두고 싶은 마음에 먼저 연락하지 못했던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지금 딸의 눈에는 알레산드라가 어렸을 때와 같은 취약함과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눈빛을 보니 제 마음속 애틋함이 더욱 커졌어요. 엄마, 정말 엄마가 필요해. 와줄 수 있어? 한 달만이라도. 그 말에 제 마음의 벽이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항상 독립적이고 강인했던 딸이 한국이라는 나라에 모든 것을 걸고 떠나버렸던 딸이 이렇게 솔직하게 도움을 청한 것은 처음이었거든요. 오랜 기다림 끝에 마침내 딸과 다시 가까워질 기회가 찾아온 것 같았습니다. 알겠어, 갈게. 제 입에서 나온 대답에 저도 놀랐어요. 그러나 그 말을 하는 순간 오랫동안 닫혀있던 제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생애 처음으로 긴 여행을 결심했습니다. 식당 주인에게 한 달 휴가를 요청했고 서둘러 여권을 찾아 비행기 표를 예약했어요. 가슴은 두려움과 기대로 가득했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었습니다. 이 작은 생명이 우리 사이에 놓인 벽을 허물어 주었다는 것. 나폴리에서 서울로 향하는 비행기를 타기 전날 밤 저는 오래된 알레산드라의 사진첩을 꺼내 보았습니다. 아기였던 딸, 학교에 입학하던 날의 딸, 그리고 한국으로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찍은 사진. 그 얼굴들 사이에서 저는 이제 할머니가 된 자신을 발견했어요. 창밖으로 나폴리의 달빛이 스며들었고 저는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이 여행이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비행기에서 내리자 낯선 공기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인천공항. 생각보다 압도적인 규모에 잠시 숨이 멎었어요. 높은 천장, 반짝이는 유리벽, 그리고 모든 곳에서 느껴지는 정돈된 느낌. 외국 여행이 거의 없었던 저에게 이 모든 것은 신기하게만 느껴졌습니다. 입국 심사를 마치고 도착장으로 나오자
정장 차림의 한 남자가 저를 향해 손을 흔들었어요. 알레산드라의 남편 정현우였습니다.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그의 모습은 제가 상상했던 동양 사위의 이미지와는 달랐어요. 어머님 마침내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유창한 영어로 인사하는 현우의 목소리는 차분했고 공손함이 묻어났죠. 그는 제 캐리어를 들어주며 주차장으로 안내했습니다. 알레산드라는 어떻게 지내요? 아기는요? 둘 다 아주 건강합니다. 알레산드라는 지금 아기와 함께 집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현우가 문을 열어준 차에 올라타자 또 다른 놀라움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깔끔한 고급 승용차의 내부와 향기로운 냄새. 이 모든 것들이 제가 생각했던 먼 동양 나라의 모습과는 달랐어요. 창밖으로 서울의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강을 따라 늘어선 고층 빌딩들, 반짝이는 네온 사인, 질서정연하게 달리는 자동차들. 마치 영화 속 장면 같았어요. 제가 생각했던 동양이 아니네요. 무심코 내뱉은 말에 현우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많은 서양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세요. 서울은 세계에서 가장 현대적인 도시 중 하나거든요. 대화 중에 현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블루투스로 연결된 차 스피커에서 알레산드라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여보, 엄마 만났어? 잘 모시고 와. 응, 지금 집으로 가는 중이야. 30분 정도 걸릴 것 같아. 화면 속 딸과는 다른 생생한 목소리. 가슴이 뛰었습니다. 10년 만에 딸을 직접 만나게 된다는 사실이 실감났어요. 강남이라는 지역에 들어서자 더욱 빼곡한 고층 아파트들이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현우가 주차장으로 차를 돌렸고 그곳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32층으로 올라갔어요. 현관문 앞에 서자 문이 열리고 알레산드라가 나타났습니다. 조금은 살이 오른 딸의 모습, 그리고 그녀의 품에 안겨있는 작은 아기. 엄마,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10년의 시간이 만든 거리감과 혈육이라는 끈끈한 연결 사이에서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하지만 그 순간 품에 안긴 하늘이가 작은 소리를 내었고 우리는 동시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들어와요, 엄마. 이제부터 한 달 동안 여기가 엄마의 집이에요. 알레산드라의 집으로 들어서는 순간 제가 알던 딸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삶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저도 그 삶의 일부가 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넓은 아파트로 들어서는 순간 저는 또 한 번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공간, 모던한 인테리어, 그리고 커다란 창으로 들어오는 도시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한국의 아파트라는 개념이 생소했던 저에게 이런 공간은 마치 영화 속 세트장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머님, 이쪽이 어머님 방이에요. 알레산드라가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현우가 안내한 방은 심플하면서도 세심한 배려가 느껴지는 공간이었어요. 침대 위에는 이탈리아 국기 색상을 담은 쿠션까지 놓여 있었습니다. 마치 호텔 스위트룸 같은 분위기였죠. 이 버튼으로 조명을 조절할 수 있고, 이건 에어컨 리모컨이에요. 이렇게 하면 커튼도 자동으로 열리고 닫혀요. 스마트홈 시스템을 설명하는 현우의 모습에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나폴리의 제 집은 아직도 손으로 직접 커튼을 열고 닫는데 말이죠. 현우는 제 표정을 읽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이것들은 필요 없으면 쓰지 않아도 돼요. 그냥 편하게 지내세요. 짐을 풀고 나오자 알레산드라가 하늘이를 재우고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현우가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어요. 정장 차림에서 편안한 티셔츠와 면바지로 갈아입은 그는 앞치마를 두르고 야채를 썰고 있었습니다. 도와드릴까요? 아, 어머님. 괜찮아요. 거의 다 됐어요. 그냥 편하게 쉬세요. 식탁을 바라보니 이미 여러 요리가 차려져 있었습니다. 갈비찜, 각종 나물, 김치, 그리고 따뜻한 국까지. 모두 예쁘게 담긴 그릇들에 정성스럽게 담겨 있었어요. 다 현우 씨가 준비한 거예요? 네, 어머님 오신다고 특별히 준비했어요. 한국 음식이 입맛에 맞을지 모르겠지만, 그 순간 저는 감정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나폴리에서 혼자 살면서 이런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결혼 생활도 힘들었고, 이혼 후에는 더더욱 누군가의 따뜻한 배려를 받지 못했습니다.
알레산드라가 아기를 재우고 주방으로 나왔습니다. 그녀는 제 눈빛이 촉촉해진 것을 보고 다가와 말없이 손을 잡았어요. 엄마, 현우가 일주일 전부터 이 저녁을 준비했어. 요리책까지 사서 공부했다니까. 식사가 시작되었고 현우는 각 음식에 대해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처음 먹어보는 한국 음식들은 낯설지만 맛있었어요. 특히 갈비찜의 부드러움과 달콤함은 이탈리아 요리와는 다른 매력이 있었습니다. 어머님, 와인 한 잔 드릴까요? 이탈리아 와인인데 어머님 고향에서 온 것 같아서 특별히 구해봤어요. 현우가 내민 와인병을 보니 정말 나폴리 근처에서 생산된 와인이었습니다. 저는 그 세심함에 또 한 번 놀랐어요. 식사를 마친 후 현우는 바로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알레산드라가 아기 모니터를 확인하러 간 사이 저는 살짝 다가가 물었어요. 한국 남자들이 이렇게 집안일을 많이 해요? 현우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는 많이 달라졌어요. 특히 저희 같은 맞벌이 부부는 서로 돕지 않으면 안 되죠. 게다가 지금은 알레산드라가 출산 휴가 중이라 더 도와야 해요. 소파에 앉아 차를 마시며 저는 딸이 얼마나 좋은 사람을 만났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반짝이는 밤하늘을 바라보며 나폴리에서의 외로운 밤들을 떠올렸어요. 내 인생에 이런 대접을 받아본 적이 있었던가. 무심코 중얼거린 말을 현우가 들었는지 그는 제게 차를 더 따라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편히 쉬세요. 내일부터 서울 구경도 시켜드릴게요. 하늘이의 작은 울음소리가 아기 모니터에서 들려왔고 알레산드라와 현우는 바로 방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잠시 혼자 남아 이 모든 새로움을 음미했어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10년간 멀어졌던 딸과의 관계, 낯선 동양 나라, 그리고 예상치 못한 따뜻한 환대. 지금 저는 가족의 품 안에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그 감각에 제 마음은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햇살에 눈을 떴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이 여전히 믿기지 않았어요. 침대에서 일어나 조심스레 방문을 열었더니 주방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현우는 앞치마를 두르고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고 알레산드라는 하늘이에게 모유 수유를 하고 있었어요. 간단한 인사를 나눈 후 우리는 함께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현우가 구운 토스트와 계란 프라이, 그리고 알레산드라가 우려낸 이탈리아식 에스프레소. 낯선 공간에서의 첫 아침이 생각보다 포근했어요. 알레산드라가 시장에 가자고 제안했고 저는 기꺼이 동의했습니다. 하늘이를 유모차에 태우고 우리는 아파트 단지를 나섰어요. 햇살이 따뜻했고 공원처럼 잘 꾸며진 이 아파트 단지라는 공간이 놀라웠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우리는 중년 여성 2명을 만났어요. 그들은 하늘이를 보더니 반가운 듯 미소 지었습니다. 아이고, 하늘이 할머니 오셨네요. 어서 오세요. 알레산드라가 제게 영어로 번역해 주었고 저는 어색한 미소로 답했습니다. 놀랍게도 그중 한 분이 갑자기 서툰 영어로 인사를 건넸고 자신을 김미영이라고 소개하며 언제든 차 한잔 하자고 했어요. 단지를 빠져나와 동네 시장으로 향하는 길, 또 다른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길가에 있는 작은 공원에서 아이들을 봐주는 할머니들이 하늘이를 보더니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그러자 한 할머니가 옆에 있던 도시락을 꺼내 건네주었어요. 이건 오늘 아침에 끓인 김치찌개예요. 외국분 입맛엔 맵지 않을까 조심해서 만들었어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음식을 나눠주다니. 왜 이러시는 거죠? 할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게 한국에선 당연한 거예요. 시장에 도착해서도 비슷한 경험이 계속되었어요. 과일 가게 아주머니는 하늘이를 보더니 귤 하나를 덤으로 주셨고 생선 가게 주인은 신선한 생선을 고르는 법을 영어 단어를 섞어가며 알려주셨습니다. 알레산드라는 이웃들의 따뜻함이 한국에 정착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라고 말했어요. 저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나폴리에서도 이웃 간의 정이 있지만 이런 식의 적극적인 환대는 오랜만에 경험하는 것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우리는 아파트 관리실 앞을 지나갔습니다. 그곳에서 한 관리인이 정중히 인사하며 제게 작은 선물 봉투를 건넸어요. 하늘이 할머님께 드리는 작은 선물입니다. 저희 단지 상징인 열쇠고리와 지도예요.
왜 이런 대접을 받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마음은 따뜻해졌습니다. 매일 수십 명의 손님을 대하면서도 이런 환대를 느끼지 못했던 나폴리에서의 삶과 대비되었어요. 집에 도착해서 알레산드라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모두가 친절한 거니? 딸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엄마, 이게 한국이에요. 특히 아이가 있는 가족에게는 더 그렇죠. 나흘째 되는 날 아침 하늘이를 안고 있는데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알레산드라가 문을 열자 활동적인 트레이닝복 차림의 50대 여성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들어왔어요. 어머, 우리 하늘이 잘 있었어? 할머니 보고 싶었지? 그녀는 하늘이를 향해 두 팔을 벌렸고 놀랍게도 하늘이는 낯선 사람임에도 그녀에게 쉽게 안겼습니다. 알레산드라가 저를 향해 고개를 돌렸어요. 엄마, 이분은 제 시어머니예요. 시어머니. 제 딸의 또 다른 엄마를 마주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긴장되었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았고 잠시간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쪽이 알레산드라 어머님 프란체스카 씨예요. 박미정 여사는 제게 다가와 두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서툰 이탈리아어로 인사했어요. 본조르노. 반가워요, 프란체스카 씨. 드디어 만나게 되었네요. 그녀의 눈은 따뜻했고 손은 거칠었습니다. 오랫동안 일해온 손. 저와 비슷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박미정 여사는 들고 온 큰 보자기를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 안에서 다양한 반찬통들이 나왔어요. 김치, 장조림, 두부조림. 다 제가 만든 거예요. 프란체스카 씨도 드셔보세요. 알레산드라가 번역을 해주었지만 이미 그녀의 따뜻한 마음은 언어를 뛰어넘어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영어로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고맙습니다. 음식을 만들고 나누는 것은 이탈리아에서도 사랑의 표현이에요. 박미정 여사는 현우가 준비해둔 번역 앱을 통해 제 말을 들었고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음식은 세계 공통 언어죠. 우리는 함께 거실에 앉아 차를 마셨어요. 하늘이는 박미정 여사의 품에서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아이를 돌보는 그녀의 모습에서 수십 년의 경험이 느껴졌어요. 현우가 어렸을 때도 이렇게 품에 안으면 금방 잠들었어요. 알레산드라는 저에게 속삭였습니다. 미정 어머님은 정말 대단해요. 처음엔 외국인 며느리라고 꺼리실 줄 알았는데 오히려 저를 더 살뜰히 챙겨주셨어요. 한국어도 가르쳐주시고 김치 담그는 법도 알려주셨죠. 박미정 여사는 알레산드라를 바라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리고 제게 번역기를 통해 말했습니다. 처음 알레산드라를 만났을 때 아들이 행복해하는 모습만 봐도 마음이 놓였어요. 출신이 어디든 중요하지 않았죠. 그녀의 솔직하고 따뜻한 말투에 저도 점점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박미정 여사는 제 손을 잡고 번역기 없이 천천히 말했어요. 우리는 같은 엄마예요. 같은 하늘이 할머니. 단순하지만 강력한 그 말에 제 마음이 울렸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같은 사람의 엄마이고 같은 아이의 할머니였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연결고리였습니다. 하늘이가 깨어나자 박미정 여사는 기저귀를 갈아주고 분유를 타주었어요. 그 모든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저는 옆에서 그녀의 능숙한 손길을 지켜봤어요. 나도 많이 배워야겠네. 박미정 여사는 제게 기저귀 가는 법을 천천히 보여주었습니다.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동작 하나하나가 명확한 가르침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따라하자 환하게 웃으며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좋아요, 좋아. 빨리 배우네요. 그날 오후 알레산드라는 박미정 여사와 저를 남겨두고 잠시 친구를 만나러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하늘이가 우리의 다리를 놓아주었어요. 함께 아이를 돌보는 동안 우리는 서로의 문화에 대해 번역기를 통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열흘이 지나면서 저는 서울 생활에 점점 적응해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와도 친해졌고 한국식 육아 방식의 차이점도 알레산드라와 박미정 여사를 통해 배웠어요. 현우는 재택근무를 하면서도 틈틈이 저를 위해 서울 이곳저곳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날 알레산드라가 제안했어요. 엄마, 오늘 동네 엄마들 모임이 있는데 같이 갈래요? 하늘이도 데려가고요.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언어도 통하지 않는 모임에 가서 어떻게 지내야 할지 걱정됐어요. 하지만 알레산드라의 설득에 결국 동의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거기 영어 할 줄 아는 분들도 있어요. 게다가 요즘은 번역 앱이 있잖아요. 우리는 하늘이를 유모차에 태우고 단지 내 커뮤니티 센터로 향했어요. 그곳에는 이미 10명 정도의 여성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연령대도 다양했고 몇몇은 아이들을 데리고 왔더군요. 알레산드라가 저를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이분은 우리 하늘이 외할머니예요. 이탈리아에서 오셨어요. 놀랍게도 모두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누군가는 간단한 영어로 인사했고 또 다른 분은 이탈리아에 여행 갔던 경험을 이야기해 주셨어요. 한 젊은 엄마는 수줍게 다가와 이탈리아어로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했습니다. 그중 한 분이 영국식 차와 스콘을 준비해 왔어요. 외국에서 오신 손님을 위해 특별히 준비했어요. 맛있게 드세요. 그 따뜻한 환대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모임은 생각보다 활기찼고 곳곳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비록 모든 대화를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그들의 표정과 몸짓에서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중간에 알레산드라가 하늘이를 안고 일어나 무언가를 설명했어요. 사람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이며 경청했습니다. 이어서 다른 엄마들도 돌아가며 이야기를 나눴고 때로는 진지하게, 때로는 웃으며 서로의 말에 귀 기울였어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니? 제 질문에 알레산드라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이 기르면서 겪는 어려움들이요. 솔직한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어요. 그때 한 여성이 제게 다가와 번역 앱을 통해 이야기를 건넸습니다. 프란체스카 씨, 이탈리아에서는 아이를 키울 때 가족들의 도움을 많이 받나요? 저는 나폴리에서의 육아 경험을 이야기했어요. 알레산드라를 혼자 키우며 겪었던 어려움들, 이웃들의 도움으로 버텼던 시간들. 제 이야기가 번역되자 많은 엄마들이 공감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모임이 끝날 무렵 알레산드라가 다른 엄마들에게 감사 인사를 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문득 깨달았어요. 여기서 사람들은 그녀를 알레산드라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하늘이 엄마 다음 주에도 꼭 와요. 하늘이 할머니도 함께 오세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물었습니다. 여기서는 너를 하늘이 엄마라고 부르는구나. 알레산드라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엄마, 여기선 나를 하늘이 엄마라고 불러요. 아이가 생기면 부모의 이름보다 아이 이름이 더 중요해져요. 처음엔 이상했지만 이제는 그 호칭이 좋아요. 내가 누군가의 어머니라는 걸 항상 기억하게 되거든요. 이상하게도 그 말이 저를 감동시켰습니다. 자신의 정체성보다 아이를 중심에 두는 문화. 그것은 낯설지만 따뜻했어요. 집에 도착해서 하늘이를 재우고 알레산드라와 차 한 잔을 나누며 생각했습니다. 이탈리아를 떠나 한국이라는 낯선 나라에서 자신만의 삶을 만들어가는 딸. 제가 미처 보지 못했던 그녀의 또 다른 모습을 발견하는 기분이었어요. 엄마, 여기서 나는 행복해요. 비록 가끔 힘들 때도 있지만 내 선택을 후회한 적은 없어요. 딸의 확신에 찬 눈빛을 보며 저는 그녀를 더 이상 제 작은 아이가 아닌 한 아이의 어머니로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머문 지 보름째 되는 날, 저는 새벽 울음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5시. 하늘이의 울음소리가 모니터를 통해 제 방까지 들려왔어요. 잠시 망설이다 물 한 잔을 마시러 나가기로 했습니다. 조용히 문을 열고 주방으로 향하는데 거실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어요. 호기심에 살짝 들여다보니 현우가 하늘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알레산드라는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 우리 하늘이. 배고프지? 아빠가 우유 데워줄게. 현우는 한 팔로 아이를 안은 채 다른 손으로 분유를 타고 있었어요. 능숙한 손놀림으로 물 온도를 확인하고 아이를 달래는 모습이 놀라웠습니다. 무심코 제가 내는 소리에 현우가 고개를 돌렸어요. 어머님 깨셨어요. 죄송해요. 하늘이가 좀 시끄럽게 울었나 봐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물 마시러 나왔어요. 알레산드라는요? 많이 지쳐 보여서 제가 오늘 밤은 하늘이를 볼 테니 푹 쉬라고 했어요. 그 말을 듣고 현우를 새삼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출산 후 육아로 지친 아내를 위해 자신이 밤 수유를 담당하는 남편. 이탈리아에서는 보기 드문 모습이었어요. 그때 하늘이가 또 보채기 시작했고 현우는 아이를 더 가까이 안으며 작은 목소리로 노래를 불러주었어요. 그 다정한 모습에 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도와줄까요? 괜찮아요, 어머님. 그냥 평소 루틴이에요. 저는 아침형 인간이라 일찍 일어나는 게 괜찮아요. 하늘이에게 분유를 먹이면서도 현우는 노트북을 열어 메일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차를 한 잔 끓여 그에게 건넸어요. 재택근무하는 거죠? 내 덕분에 하늘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어요. 회사에서도 육아에 참여하는 직원들을 배려해주는 편이라 다행이에요. 현우는 하늘이를 어깨에 기대게 하고 트림을 시키며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저희 아버지 세대만 해도 아이 키우는 건 전적으로 여자의 일이었대요. 하지만 요즘은 많이 달라졌어요. 저도 처음엔 어색했지만 알레산드라와 함께 배워가고 있습니다. 하늘이가 다시 잠들자 현우는 아이를 요람에 뉘었어요. 그리고 주방으로 돌아와 커피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도 한 잔 드실래요? 알레산드라가 어머님이 아침에 강한 에스프레소를 좋아하신다고 하던데. 저는 감사히 받았습니다. 우리는 조용히 커피를 마시며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새벽을 바라봤어요. 아파트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하는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한국에서는 좀 적응되셨어요. 현우의 질문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좋아요. 처음에는 딸이 왜 이렇게 먼 나라에 정착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는데,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아요. 현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알레산드라가 어머님 이야기를 많이 해요. 얼마나 강인한 분인지 혼자서 딸을 키우면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다고요. 제가 그런 분의 딸과 결혼해서 영광입니다. 그 말에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침묵 속에서 저는 이 젊은 남자가 제 딸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침이 밝아오며 알레산드라가 나왔습니다. 그녀는 편안한 표정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인사했어요. 엄마, 여보, 좋은 아침이에요. 하늘이는? 방금 다시 재웠어. 한 3시간은 더 잘 거야. 알레산드라는 고마움의 눈빛으로 현우를 바라봤고 저는 그 순간을 지켜보며 조용히 눈물을 훔쳤습니다. 이것이 진짜 가족의 모습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 생활 셋째 주 박미정 여사에게서 초대를 받았습니다. 우리 집에서 김장해요. 프란체스카 씨도 함께하면 좋겠어요. 알레산드라가 번역해 주었고 저는 호기심에 동의했습니다. 김장이라는 단어는 이미 여러 번 들었지만 정확히 무엇인지 알지 못했거든요. 김치를 대량으로 만들어 겨울에 먹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한국의 전통 중 하나죠. 현우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나폴리의 토마토 수확철이 떠올랐습니다. 우리도 여름에 토마토 소스를 대량으로 만들어 겨울을 준비하니까요. 박미정 여사의 집은 아담하고 따뜻했습니다. 부엌과 거실에는 이미 여러 재료들이 준비되어 있었고 몇몇 이웃 아주머니들도 함께였어요. 하늘이는 하늘이의 할아버지가 돌봐주기로 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프란체스카 씨. 미정 여사는 저에게 앞치마를 건네주었고 알레산드라가 번역기를 준비했어요. 하지만 곧 번역기는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음식 만들기는 전 세계 어디서나 통하는 언어였으니까요. 미정 여사는 먼저 배추 절이는 법을 보여주었습니다. 큰 통에 소금물을 붓고 배추를 담그는 과정이 단순하면서도 정교했어요. 이어서 양념을 만드는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고춧가루, 마늘, 생강, 물을 갈아 넣고 젓갈과 함께 버무리는 작업은 마치 춤을 추는 것 같았어요. 미정 여사의 손놀림은 수십 년의 경험이 묻어났습니다. 저도 소매를 걷어붙이고 양념 버무리기에 동참했어요. 손이 빨갛게 물들었지만 묘한 성취감이 느껴졌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미정 여사의 남편이 직접 만든 두부찌개와 간단한 밑반찬을 내왔습니다. 모두가 함께 식사를 하며 대화를 나눴어요. 번역기를 통해 서로의 이야기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미정 여사와 저는 공통점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젊었을 때 식당에서 일했어요. 지금은 은퇴했지만 30년 넘게 요리사로 일했죠. 미정 여사의 말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녀도 저처럼 오랫동안 음식과 함께한 삶을 살았던 거예요. 오후에 다시 김장을 이어가며
우리는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알레산드라가 하늘이를 돌보러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미정 여사가 조용히 물었어요. 알레산드라와는 관계가 어떠세요? 처음엔 많이 서운하셨겠어요. 딸이 이렇게 먼 나라로 온다고 했을 때. 그 질문에 저는 잠시 손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낯선 사람에게 제 마음을 털어놓았어요. 딸과의 거리감, 이혼 후의 외로움, 그리고 딸이 먼 나라로 떠났을 때의 상실감까지. 솔직히 말하면 제 딸이 이해되지 않았어요. 왜 하필 한국인지, 왜 이렇게 멀리 가야 했는지. 그리고 결혼할 때도 저는 초대받지 못했죠. 미정 여사는 말없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번역기 없이도 그녀의 따뜻한 위로가 전해졌어요. 저도 처음에는 외국인 며느리라 걱정했어요. 하지만 알레산드라의 눈을 보고 알았죠. 그 아이가 우리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것만으로 충분했어요. 국적이 달라도 언어가 달라도 우리는 모두 가족이니까요. 그 순간 제 마음에 차오르던 벽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김치를 버무리며 흐르는 눈물을 감추려 했지만 미정 여사는 이미 알아차렸어요. 그녀는 말없이 제게 깨끗한 수건을 건네주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이곳에서 발견한 새로운 가족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혈연으로 맺어진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연결된 가족이었어요. 한국에서의 시간이 빠르게 흘러 어느덧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떠나기 며칠 전 박미정 여사가 예고 없이 찾아왔어요. 그녀는 작은 보자기 꾸러미에서 전통 놀이개와 손편지를 꺼내 저에게 건넸습니다. 외국에서 외로웠죠? 서울이 엄마의 또 다른 고향이 되길 바래요.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이제 서울에도 제 마음의 일부가 남게 되었어요. 현우는 봉투 하나를 건네주었습니다. 안에는 하늘이의 100일 사진이 들어있었어요. 가족 사진 속에 빈자리가 하나 있었죠. 다음에는 어머님도 꼭 이 자리에 함께 하셨으면 해요. 처음으로 제가 이 가족의 일원이라는 것을 온전히 느꼈습니다. 비록 다른 나라에 살지만 이제 저에게는 또 하나의 가족이 생긴 거예요. 마지막 저녁, 우리는 함께 요리했습니다. 나폴리식 파스타, 김치볶음밥, 샐러드가 한 식탁에 어우러졌어요. 떠나는 날, 공항에서 하늘이가 제게 작은 손을 내밀었습니다. 금방 다시 올게. 할머니가 보고 싶을 거야. 이제 프란체스카에게도 2개의 집이 생겼습니다. 하나는 나폴리, 또 하나는 서울. 나폴리 공항에 내리자 익숙한 공기가 저를 반겼습니다. 지중해의 짭조름한 바다 냄새, 골목에서 피어오르는 피자 향기, 그리고 어디선가 들려오는 이탈리아 사람들의 활기찬 대화 소리. 모든 것이 그대로였지만 제 안에 무언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와 문을 열자 한 달 동안 비어있던 침묵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오랜 습관대로 창문을 열고 커피포트를 올리고 식탁에 앉았어요. 그런데 왠지 모를 공허함이 느껴졌습니다. 하늘이의 울음소리, 알레산드라의 웃음소리, 현우의 다정한 목소리가 그리워졌어요. 휴대폰에서 띵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알레산드라가 보낸 메시지였어요. 엄마 잘 도착했어? 우리 다 너무 보고 싶어해. 하늘이가 할머니 사진 볼 때마다 웃어.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와 다른 결심을 했습니다. 시장에 가서 식재료를 샀고 집으로 돌아와 처음으로 된장찌개를 끓이기 시작했어요. 박미정 여사에게 배운 레시피를 따라 천천히 재료를 넣고 끓였습니다. 맛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그 향기만으로도 서울에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사진을 찍어 알레산드라에게 보냈습니다. 다음엔 내가 해줄게. 아직은 서툴지만 너랑 하늘이가 가르쳐주면 금방 늘겠지. 저녁에는 노트북을 켜고 한국어 기초 강좌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같은 간단한 인사말부터 배웠어요. 다음 방문 때는 박미정 여사와 조금이라도 더 대화하고 싶었거든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저는 딸이 왜 그렇게 먼 나라에 정착했는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알레산드라는 그곳에서 새로운 가족, 새로운 문화, 그리고 자신만의 삶을 찾았어요. 부엌 선반 위에는 박미정 여사가 준 놀이개가 걸려 있고 냉장고에는 하늘이와 찍은 사진이 붙어 있었어요.
그리고 달력에는 6개월 후 다시 한국을 방문하기로 한 날짜에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거리는 멀지만 마음만은 언제나 가깝게 느껴졌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내일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